오봉역 사망자의 동생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들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망하신 직원분 생일이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오빠가 갑자기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오빠가 일하던 현장을 가보고 가족들이 모두 무너져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코레일에 입사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봉역이 여객을 태우는 역이 아니고 화물 전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군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대 풍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코레일에 이런 노후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장이었고요.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오봉역 안에 양회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별로 사일로 설비가 있고요. 그 설비마다 회사 이름이 붙은 열차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한일선, 현대선, 성신선 이렇게 세 갈래의 선로가 깔려 있고 선로 전환기로 이제 선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들이 시멘트를 싣는 그런 곳이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넓은 현장인데 이 현장을 두 명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차를 연결했다가 분리했다가 시멘트 설비에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수십 번씩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열차 한 대는 가운데 현대선에 서 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작업자 한 명은 왼쪽 한일선 끝에 가서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가신 분은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는 앞쪽 위치에 있는 수동 선로 전환기 버튼을 직접 누르고 성신선 끝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왼쪽 한일선으로 열차를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선로 전환기 버튼을 누른 건데 왜인지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열차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성신선으로 들어와 버려서 이제 재해자분이 참변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하고 넓은 야드에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노조도 유족도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요. 3인 1조로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이 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열차 선로 옆에 인도 공간만 제대로 있었어도 이 사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고 현장 직접 본 입장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만일 3인 1조였다면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앞쪽 선로 전환기에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고 선로 전환이 제대로 돼서 계획대로 철도가 이동하는지 열차가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나머지 두 명의 동선도 짧아지기 때문에 열차 속도 따라가려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열차 입판 작업을 3인 1조로 작업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인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3개조를 4개조로 늘렸고 그래서 조당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2인 1조로 일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고요.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이 노조의 계속된 인력 충원 요구를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로 옆에 충분한 보행 공간이 있었으면 이 사망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이걸 보시면 이 사고가 난 성신선 옆에는 보행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선로 간격이 매우 촘촘하고 이 바로 옆에는 흙과 자갈이 울퉁불퉁 깔려 있고요. 폐선로가 나뒹굴고 있고요. 철조망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바짝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해자가 선로가 아니라 인도에 있었으면 이번 사고 없었을 거다 누가 설명하시던데요.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선로 옆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걸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코레일이 이렇게 일하다가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을 관리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방치해놓고 이번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참담한데요. 사고 직후에 엄영소 차관님 현장에 가셔서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도록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에 둔감한 작업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도록 해놓고 무슨 작업 태도를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사실상 인도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노동자들이 선로 위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로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무슨 문화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장관님, 이게 문화가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현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공간에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업이 재개되면 저는 당장 내일 누가 또 여기서 사망하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에 똑같은 사고가 이 똑같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라도 저는 이 현장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18년 하반기에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봉역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봉역의 전반전 환경, 시스템, 인력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 수송원이 서두르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수송원들에게 작업 내규 안전수칙 왜 안 지켰는지 따져 묻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본말 전도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냥 똑같이 인일조로 작업하다가 똑같이 CCTV도 없는 인도도 없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하게 하다가 30대 코레일 노동자 정말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공기업 입사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관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고 원인 조사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설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오봉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장관님, 차관님, 코레일 사장님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이 사업 예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